평행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이 같은 패턴으로 운명을 보낼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바로 평행 이론의 뜻입니다. 요즘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2016년과 묘하게 뭔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평행 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2016년에 소설가 한강 씨가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었죠. 올해 소설가 한강 씨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 당선이 2024년 지금 된 상태입니다. 자, 2016년의 탄핵의 역사가 과연 올해 재현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뉴스 오로록 11월 8일 힘차게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한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자, 먼저 방송 전에 방어회를 먹방하고 오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할 게 없어서 점심에 뭐 먹었는지 소개하시네요. 예. 직장인들과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 점심 식사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기름진 방어회를 먹고 예. 왔습니다. 예, 몸속에 방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대통령의 간담회 그 기자회견도 점심시간 무제한으로 한다고 했다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끝났잖아요. 네, 목이 가가지고 아. 예, 중간에 야 이제 그만하자. 아니 이 방어회가 방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방어, 네. 디펜스. 나이가 많이 비슷하구나. 감성이 통합니다. 예. 아재 감성. 네, 뭐죠? 방어가 영어로?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 답을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래요. 감성을 공유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를 자, 하는 겁니다. 예. 이분은 방어보다는 공격형. 네. 예, 공격형 선수, 특종을 사랑하는 김태현 법조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현입니다. 네. 방어 좋아하세요? 제가 김용민 TV에서 그 회를 먹어봤는데 그렇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 아니, 먹다가 지루해져. 세상에 방어 먹다가 지루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귀하니까 한 점 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또 광고를 하려나? 그쵸. 아니, 진짜 같이 네. 먹다가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김용민 PD님은 이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점점 말씀이 없어지세요. 야, 그 맛있는 방어회를 네. 저를 쏙 빼놓고 두 분이서 예. 즐겼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진짜. 해요? 정말 이렇게 방송하는데 예. 정말 마음이 많이 진짜- 슬퍼지네요. 진짜 서운함을 느끼시는 그러니까 정말 목소리네. 서운해지고 예. 이 두 분 오늘 방어해야겠다 내가 예, 그 아니,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 저기 김영선 해줘라. 회줘라. 회한접시 줘라. 해줘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용하신 요새 것 같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발표한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그렇죠. 됐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전임자를 예. 미워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미워요.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모든 걸 다 네. 부정했고 이번엔 바이든이 했던 모든 걸 다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편에 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네. 좀 곤궁한 처지가 됐고 이게 대한민국의 곤궁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역사적 사진 하나가 남아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찍은 세 사람 기시다, 네. 윤석열, 바이든 셋 다 낙마했다. 셋 다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뭐 이 윤석열만 남았네.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평행 이론을 음. 접목을 시켜서 과연 이분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아까 평행 예. 이론 재밌었습니다. 뭐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곧바로 한국 대통령이 탄핵된다. 박근혜의 그 이론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의 이론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박근혜로 흥했던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쇠할 시점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자기가 그 안에 몰입하면은 밖에서 보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삼라만상이 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직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 야, 결국 원흉은 여사였다. 원흉은 여사였다.
이거 사실은 그 중앙일보 칼럼에도 실렸는데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에 있다가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간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잘렸어요. 잘릴 상황이 아닌데 네. 왜 그랬나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슨 뭐 큰 누를 끼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잘렸어. 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여직원이 백을 들고 왔는데 그거 디올백이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와. 그리고 또 그 칼럼에 나온 건데 그 뭐 인사 추천이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저기 이 사람 어떠냐 했더니 내가 저기 집에 물어볼게. 집에 물어볼게. 근데 집에 물어볼게라는 말은 집에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아들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김건희하고 걔들인데 토리한테 네. 물어본다는 거. 걔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나라의 V2 정도가 아니라 V0 예. 제로가 바로 김 여사다. 이게 확연히 드러났고요. 어제 기자회견문에서도 사실은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그냥 김건희 여사가 납작 엎드려 사과하고 오라고. 나는 뭘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사과할 사람이 지금 남보고 사과 잘 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 잘하고 오라고. 근데 어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뭘 사과하는 그렇죠. 거냐? 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부인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자기 핸드폰은 새벽 5시, 6시까지 부인이 답장을 할 정도로 그 네.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못 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기 예전부터 의혹 제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체리따봉. 네. 그것 또한 역시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체리따봉을 보낼 센스가 과연 있겠는가? 당장 뚱뚱한 사람들이 손이 좁아서 네. 이게 문자 보는 게 용이하지 못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 네.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양반인데 네. 이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좀 이상하다 했는데 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청와대 기강 비서관 비서관실. 출신의 최강욱 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오전 11시에 이제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하고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최강욱 의원은 굉장히 의아하다. 왜 그러냐? 11시에 오전 11시는 대통령이 가장 바쁠 시간. 고3 수험생보다도 바쁠 시간. 그 시간이에요. 왜냐면 온갖 사방팔방으로부터 그렇죠. 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11시가 제일 바쁘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요. 그 밑보인 부처 있잖아요. 밑보인 부처 보고 내일 오전에 와서 보고 왔어요. 왜냐? 오전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오전이면 전날에 이 숙취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내용이라도 야단 맞고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밑보인 부처는 오전에 와서 보고해라. 네.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오전 11시 나이가 바빠요. 네. 네. 아무리 국정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도 가장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권성동 의원하고 한가하게 체리따봉 날리면서 이준석 뒷담화를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장소가 이제 청와대에서 관저와 집무실이 네. 분리된 용산으로 왔지만 그 청와대에 있을 때는 어땠느냐? 예.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집무실로 올 때는 휴대전화를 다 놓고 온답니다. 완전히 다 놓고 원래 보통의 대통령들은 휴대전화, 개인폰은 정지를 해놓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거는 네. 그렇다면은 그 논리와 그 의전과 그 어떤 업무 양식이 동일하다면은 이거는 집에다 놓고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냈겠느냐. 권성동 의원과 체리따봉을 주고받았겠는가? 예. 그러면은 뭐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거 사진을 보면 음. 맞춤법이 정확하던데요.
점도 안 찍혀 있고 말투가 네. 보통의 김건희 여사가 다른 중간에 사람과- 점이 한 번씩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럼 혹시- 이거는 이제 의혹 제기 정도. 네, 의혹되기 자, 정도로. 거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역시 기자다운. 그리고 예. 저는 사실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최상병 사건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휴가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화를 8월 2일, 네, 8월 2일. 2023년. 예, 그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인데 새만금 2차 전지 사업 무슨 행사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저기 잼버리 이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여사께서 손잡고 이렇게 세우는 네. 거. 그 비웃는 인간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뚱뚱해 보면은 그거를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럼, 예. 제가 뚱뚱했다가 살을 뺀 네. 사람으로서 이 삶이 달라지면 그때는 신발끈을 묶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아무튼 다시 팔뚝 갚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네. 이렇게 비늘 떨어뜨렸는데 주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 일정이 있었는데 예, 일정이 있었는데 2차 전지 그 행사에 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바타요. 그러니까 당장 헬기를 타든 뭐 차량을 타든 뭘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서울에서 그 아마 대통령실 인근으로 아마 찍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잠깐이라도 통화를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건 누가 했을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화한 때가 12시 5분에서 6분 정도 그 그렇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이종섭 맞습니다. 장관은 네. 당시에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네. 나가 있었고 그 개인 폰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써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의혹이 조금 더 증폭이 되는 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 휴대전화를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고 네. 본인이 밝히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쓴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그 폰을 통화한 사람은 또 문자를 날린 사람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문자나 뭐 권성동 의원 포함해서요. 네. 문자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번호로 오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칭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근데 이제 윤석열 적어도 대통령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2022년 7월 그때 이제 7.1다봉 문자가 예. 오갔거든요. 그때쯤에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기세가 높았던 그렇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신윤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그분은 이 폰은 누가 쓰는지 대략. 알고 있었고 또 영부인하고 통화를 나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영부인이 대통령을 그 사실상 멘탈로서 지배하고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제1의 권력자와 대화를 나누는 걸로 인지하고 그러니까 영부인 줄 알고 네. 문자가 주고 간 게 아닌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 문자가요 받는 사람이 그 상대가 대통령 윤석열로 나와 있어. 그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니, 묘하게. 난 예측이야. 네. 이거는 예. 뇌피셜이야, 뇌피셜. 예, 네. 그렇지. 검찰 공화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진입을 했는데 한동훈 당대표도 본인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그쵸. 이미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내내 언급이 없다가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 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적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또 작업이 들어온 것 같네. 네. 또 그리고 또 작업이 또 들어오면은 작업에 또 이제 걸리십니다 이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재명 대표랑 이제 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던 그 약속이나 좀 지키셨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예. 거기서 어떤 논의가 나오는지가 사실은 중요했던 건데 거기서 논의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비서실장들끼리 날짜를 조율하다가 지금은 조율 자체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발언만 듣고 또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은
한동훈 대표가 실제 정치력이나 아니면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아니 정무 감각이 없다는 게 이럴 때 오히려 본인이 각을 세우고 치고 나가면 특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 좀 약점이 없는 정치인이나 할 일이죠. 약점이 크게 잡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약점을 잡고 있는데 어떤 서로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지. 한쪽이 터뜨리면 예. 뭐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긴장감. 네.